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 보면 그게 도톰해요. 이 바늘을 썼으니까 생각해봐. 이게 우리 낚시들이 보면 완전 그 멸종됐는지 한 잃어버린다 했단 말이야. 하루에 2개 잡으면 좀. 전설 속의 대상어 돛돔을 아십니까? 돛돔은 국내 해역에서 낚을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어종입니다. 공인 기록은 없지만 약 2m급의 초대형 돛돔이 낚였다는 보고가 있었을 정도로 돛돔의 크기는 낚시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돛돔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돛돔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지만 낚시로 돛돔을 잡는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돛돔의 손맛은 이제 전설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오늘 호기심 낚시 천국에서는 이 전설의 돛돔을 추적해볼까 합니다. 지난 1999년 1월 낚시기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초대형급 돛돔을 낚았다는 기사였는데요. 사진 속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174cm급 돛돔의 거대한 몸집은 꾼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작진은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현재 부산 암남동에 살고 있다는 낚시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금바리는 이렇게 커도 메다가 넘은 것이 나왔다는 얘기가 메다 40이. 그날 당시 날씨는 좋았고 수심이 한 70m 정도 되는 지역에 가가지고 채비를 딱 였는데 이게 첫날에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채비하는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었지만은 생밌게 반응하는 그런 거는 바로 채비를 넣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기 때문에 확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선장이라든가 채비를 한 3벌 준비해가지고 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등어 미끼를 썼고 제 같은 경우에는 요 물칸에 준비해둔 요 용치 놀래기 입값 그대로 썼거든요. 근데 첫날 가자마자 딱 여니까 한 거짓말 아니고 바닥에 딱 닿자마자 고기가 물었습니다. 바로? 예, 물어가지고 올려보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올려보니까 그게 돛돔이었어요. 돛돔이었는데 이제 일단은 말로만 들었고 그 다음에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저런 고기가 있구나 생각만 했었는데 직접 잡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흥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제 배후에서 막 있다가 다시 이제 다음 더 해보자 해서 다시 이었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바로 딱 물더라고. 물었는데 그 개체 수가 느끼기에 많다는 걸 내가 느꼈지. 그런데 올리다가 바늘이 약하니까 바늘이 답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 채비로는 안 된 데가 그날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첫날에는 우리가 이 친구가 7호줄로 뭐 어느 정도 자기도 이렇게 고기하고 사투를 벌렸다 하길래 그 이제 배에도 20보줄이 있었고 그래 뭐 한 30보줄까지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늘만 일단 뭐 이 정도 사이즈면 안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해가 올라갔다가 큰 낭패를 보고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이 친구하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저 어구점이 있습니다. 이거 낚시점에 가서 바늘 사야 될 게 아니고 그런 바늘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 이제 큰 원양선 주로 취급하는 그 어구점에 가니까 큰 바늘이 있더라고. 돛돔 바늘인지 아닌지는 돛돔 바늘은 아니겠죠. 큰 이제 뭐 큰 바늘인데 한 손바닥 우리 손바닥만 해요. 상당히 큰 바늘. 이만한 바늘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안 되겠는가 해가지고 사고 그다음에 줄도 호수를 좀 더 높였습니다. 40보 줄하고 50보 줄을 준비해 가가지고 40보 줄을 먼저 써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똑같이 또 물더라고요. 그렇게. 더 큰 게 물어버렸어요. 더 큰 게. 예. 그래가지고 우리보다는 같이 이제 채비를 또 3번을 이었습니다. 또 똑같이 3번을 딱 냈는데 제일 먼저 줄낚시라는 선장님한테 입질이 왔고 그 한 10초, 20초 후에 우리가 들은 장대
또 고기가 물었고요. 네. 그러고서 한 30초 후에 또 뒤에서 또 물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고기가 벗겨져 버리더라고요. 아, 터졌군요. 예, 예. 네. 터진 게 아니라 바늘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 제대로 이게 낚시가 재물림이 안 되질 되는- 않았군요. 예, 예, 네, 예. 네, 네, 네. 고래가 터져버려 그 이제 벗겨져 버리고 두 마리는 올렸는데 두 마리 한 마리는 한 100kg 이상 나갔고 한 마리는 한 80kg. 당시 낚은 돛돔을 기념하기 위해 어탁으로 남겨놓았다는 원성춘 씨와 여영웅 씨. 어탁을 찍을 당시에 낚아올린 돛돔에서 많은 진액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탁 군데군데 진액으로 인해 지워진 듯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돛돔의 어탁을 뜨기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 서구 암남동. 이곳은 60년의 조력을 자랑하는 문종열 씨의 댁입니다. 그 오랜 세월 낚시한 것도 모자라는지 아직까지도 방 안은 온갖 조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돛돔을? 25살, 30살 그 사이에 많이 잡았죠. 막 하루 8발에서 막 보통으로 5발이 많이 잡는 날이 8발이 잡아왔어요. 그게 한 1970년 초반이나 60년대 후반 정도 되겠군요. 그럼. 예, 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나 잡으신 것 같습니까? 마리수는 뭐 한이 없지요. 막 한 200마리, 300마리 그 정도 잡았습니다. 택시 3대석, 4대석 불러가지고 판자 갖다 였거든요. 그 업판장에. 그런데 업판장 사람들이가 이 고기를 잡은 사람이가 문종일이라고 앉아 이름은 만나러 앉아 장기에 떼고 올 거 아닙니까? 문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기라. 그 소문까지 업판장에서 다 났어요. 택시로 4대석 막 그 택시 옛날에는 그 택시가 그 살 2가마이 3가마이 안 들어갔습니까? 그 3대석 싣고 가가지고 막 가마이로 막 둘이서 꺾고 들어가고 이랬고 덜지를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잡았어요. 제일 작은 거는 한 간수로 한 7간짜리 잡아봤고 제일 큰 놈은 한 100kg, 한 150kg 그런 것도 잡아봤어요. 제작진은 문종열 씨의 집에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문종열 씨가 돛돔을 잡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촬영해낸 테이프는 돛돔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60년이나 되는 낚시 인생을 거치며 돛돔을 약 200여 마리나 잡았다는 문종열 씨. 한때 그는 하루에 9마리의 돛돔을 낚을 정도로 돛돔 낚시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30cm 되겠다. 돛댐이. 몸 길이 150cm에 무게가 약 78kg이었던 돛돔. 제작진은 당시의 촬영 테이프를 통해 그 현장의 흥분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돛돔을 잡은 문종열 씨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앉고 우리 또또미 잡아도 한 발은 묵어보도 못하고 그럼 해치를 합시다. 배로 따가 앉아 잡아놔놓이 이 돼지 뭐 큰 거 잡았는 거 뭐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앉아 사시미로 하고 웃고 예를 매운탕 하고 하니까 참말로 너무 맛 좋습니다. 10여 년 동안 200여 마리 이상의 돛돔을 낚았다는 문종열 씨. 하지만 그는 잡는 즉시 업판장에 위탁 판매를 해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돛돔 출연이 뜸해진 80년대 후반 그는 마지막으로 낚은 돛돔으로 그 맛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칼 잘 듭니까? 네, 잘 듭니다. 칼 좀 갈아갖고 그래 쓸 수 있어. 야, 알마 저 냄비 없습니까? 예? 냄비에. 그 살코기
진짜 이거 먹어도 그냥 안 끝나. 내가 끝난다. 그 위에 쓸개떼 내부 있어. 쓸개. 돛돔은 희귀어종으로 그 맛 또한 일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거요? 또한 그 개체수가 그리 많지 않아 평생에 한 번 맛보기가 어려운 어종입니다. 옷에 피칠감이네. 잡아다니는 그거 봤어. 난 그래도 그 잡는 그게 안 느꼈을까? 가다다니면서 보이잖아. 막 따라오면서 보이잖아. 그때 봐, 배에 앉아 알을 가진 놈이 있거든요. 아리가 포부다가는 작고 대략 그 우리가 그 알약 좀 큰 거 벽하면서는 고구마침 노르무리 한기가 알로 그 큰 배가 이렇게 큰데 앉아 배 꼴리면 앉아 그거 알로 막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 큰 놈이가 온데 막 알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가 그렇게 그 알로 번식을 많이 했는데 다 안 살기네. 그게 그렇게 그 몇 년 전에 해도 우리가 고기 낚으면 욕만큼 하는 것도 그 또또미 그 새끼가 물고 이랬는데 안돼 요즘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완전 그 멸종됐는지 그래도 어디에 있어도 있습니다. 거기가 내가 나가 볼 때는 그 한돌에서 한 10년 넘게 잡았으니 얼마만큼 그 많이 샀습니까? 하루 떠나기로 50발이 더 떠나 버서니. 1980년대 문종열 씨가 낚아 올린 돛돔. 우리는 다시 한번 돛돔 낚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돛돔의 손맛은 전혀 퇴색되지 않을 강도로 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의 욕망을 품기 마련인 돛돔 낚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돛돔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꾼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낚시 천국 제작진이 직접 그들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과연 돛돔 낚시의 한 역사에 획을 그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제작진은 제주 마라도 앞바다에 돛돔이 나타난다는 소식과 함께 그곳으로 돛돔 낚시를 출조하는 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전설 속의 돛돔에 대해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뭐 돛돔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 예. 마침 그러잖아요. 우리끼리 이제 우리 그 김사장님 오셔가지고 돛돔 우리도 이제 그 한번 채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채비 있으면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가 그 채비 좀 갖고 와봐. 저희들도 마침 그걸 이제 그 준비 중에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돛돔을 돌미느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 일반 어민들은 잘 낚시를 못하고 유일하게 그 한 분 낚는 분이 계십니다. 덕승 식당에 그분은 이제 그 주낚시라고 주업을 이제 그걸로 하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는 돌미느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고기를 보니까 이제 그 돌미너가 바로 돛돔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한번 이제 이번 봄에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 하나 이제 물었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이 채비가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마침 저도 이제 그 채비를 이건 아직 이 제주도에서 우리가 이제 특별 주문한 겁니다. 이번에 그 돌미너 하려고. 그래서 마침 이제 우리 그 김 사장님하고 이제 김 사장님 서울에서 특별히 오셨어요. 이 돌미너 내가 이제 해가지고. 아 우리 서울에서 아주 그 대물 낚시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우리 김상대 사장님께서 이 돛돔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 돛돔을 늘 그 꿈에 그리던 고기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네. 예,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우리 그 베스타 그 사장님께서 네네. 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엔 도전차 이렇게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제주 근해에서 대물 낚시 많이 하셨죠? 예, 제주도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돛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이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 지나갔고 아하. 이번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출조를 해보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그곳에서 덕성호의 선장이자 돛돔 낚시꾼인 이경익 씨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쪽은 돌미너라고 그러는데 돛돔이 난다는 거는 지금 선생님에 의해서만 지금 발견된 거죠? 아 오래됐어요 저기 나건 여기서 나건데 그런데 그것이 힘드니까 그렇지 고기 잡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또 웬만한 낚시인들은 여기서 돛돔이 난다는 걸 모르거든요. 아이고 옛날부터 여기 난 돌도. 그런데도 돛돔인 줄 모르지. 근데 돛돔인 사람들은. 줄은 몰랐겠죠. 그건 돌미너 이러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제주에서는 돛돔을 돌미너 혹은 미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경익 씨는 과거 수산업 협동조합에 위탁 판매했던 장부들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었고 우리는 남아있는 영수증들을 통해 그가 다금발이나 가오리, 상어 등과 함께 돛돔을 취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8월 달인가? 작년 8월 달에 잡고 8월 달에 한 7, 8마리 잡았어. 7, 8마리. 한 7마리나 8마리. 하루에 2개 잡은 적도 있고. 제일 큰 게 한 45kg, 50kg.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안 나왔습니까? 해보질 않았어요. 그 해보지도 낚시를 안 않고. 하셨다고요? 예. 힘들죠, 힘들어. 그것도 그거 잡기가.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그 낚시를 가면은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까? 그 힘들어요, 힘들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채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면은 고기가 혹시나 재수라 주면 모르죠. 고기는 있겠습니까? 고기가 있죠, 거기. 근데 먹기는 힘들다. 제작진은 당시 이경익 씨가 잡은 고기들을 판매를 위탁했던 수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돛돔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미는 지금 요즘도 나와요? 가끔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올라와요? 예. 그럼 지금 여기서 받은 거는 최근에 받은 건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한 2달 전에. 2달 전에. 서귀포시의 한 낚시점. 돛돔 낚시 출조를 앞둔 꾼들이 열심히 채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해 보이는 돛돔 낚시용 장비들. 제작진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돛돔 낚시 실체에 대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돛돔은 어떤 대상어이길래 이토록 꾼들을 긴장하게 하는 것일까? 지금 이렇게 채비를 다 하나가 완결이 됐는데 이 채비가 보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묶으셨는데 이 와이어 묶기도 사실 참 보통 힘이 안 드는 보통 힘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런 채비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물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도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여유 있게 준 거는 우리가 이제 생미끼를 끼니까 미끼가 많이 이제 자연스럽게 놀아주라고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낚시가 좀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채비를 냈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실험 몇 호대 정도 됩니까? 이 지금 현재 릴? 이 릴이 지금 한 200콧대 정도 되는 200콧대. 그리고 릴은 이게 청새치나 도새치 정도의 어떤 대모를 남는 전용 릴입니다. 대형 릴이네요. 다음 날 아침 꾼들의 돛돔 추적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바다로 출조하기 전에 꾼들이 먼저 들른 곳은 싱싱한 소방어들을 저장해 놓은 곳. 그곳에서 꾼들은 돛돔 낚시에 사용할 미끼를 충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죽은 고기들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낮 낚시에서는 보통 생미끼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포인트를 향해 출발하는 돛돔 낚시꾼들. 그들은 포인트에 진입과 동시에 덕성호 선장인 이경익 씨를 먼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놓은 준하게 무엇이 잡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덕성호에는
간밤에 준하게 낚여 올라온 대형급 가오리와 건봉장어, 상어 등 그야말로 초대형 어들로 선상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엄청난 크기의 가오리를 목격한 꾼들은 모두 돛돔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까? 여기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 요 근방에 그러니까 물 이렇게 가니까 저쪽에 가서 이렇게 시야두면은 이렇게 마침내 포인트를 선택한 후 본격적으로 낚시를 준비하는 돛돔 낚시꾼들. 꾼들은 지난밤 꼼꼼히 준비했던 조구들로 채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 장비라기보다는 전쟁 무기에 가까운 듯한 돛돔 낚시용 장비들과 진지한 낚시꾼들의 표정. 제작진은 그곳의 분위기를 통해 다시 한번 돛돔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고기가 그렇게 다음에 원래 동튀기 전에. 근데 상어도 뭐랄까요. 일단 겁부터 나는 게 저도 이제 뭐 대물을 많이 낚아봤지만은 이 낚싯대 잡으면서 이제 그 딱 대물을 무는 순간에는 사람이 이제 겁이 먼저 납니다. 겁이. 순간 파워는 어땠습니까? 이 쉽게끔 이게 한 500콧대 되는데 네. 이 낚싯대가 네. 저는 이게 사람이 매달려도 안 휘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휘어지는데 순간 파워에. 예, 그러니까 아예 이 릴링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예 배로 끌었거든요. 배로 끌었는데 줄이 나갔다. 예. 근데 그게 터지더라고. 그때는 제가 이제 몰라가지고 목줄을 50호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야 해가지고 이제 단단한 채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뭐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근데 고기가 쳐도야 진짜 원줄이 안 말린대요. 잡으면서 천천히. 아니 더 뒤에 살아야 되니까. 땅에다 놓고. 생미경 소방어에 바늘을 꿰n 후 마침내 바다에 던지는 동시에 돛돔 공략을 시작하는 꾼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대물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함께 공존하는 듯 했습니다. 미끼가 살아있어가지고 지금 막 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m 이상 나왔습니다. 하지만 돛돔 낚시 또한 기다림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흥분되고 긴장하게 되는 것이 초대형 돛돔 낚시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입질. 기다리고 있던 꾼들이 깜짝 놀라며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곧 터지고 말았습니다. 합사 30호의 원줄이 터져버리고 마는 무시무시한 상황. 꾼들은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합사 원줄이 터져버리네. 돛돔 낚시는 닻을 내리고 하는 선상 낚시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배가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 또한 돛돔 낚시꾼들에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잠시 후 꾼들은 다시 재도전의 낚싯대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입질이 왔는데요. 정말 돛돔이 입질이라도 온 것인지 릴을 감아 올리는 꾼의 몸짓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꾼들을 향해 올라온 것은 상처를 입은 생미끼용 소방어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무엇인가에 심한 공격을 당한 듯한 소방어. 마감을 씹었는데 마감이 너무 많이 지금 이 부분도 많이 쓸려 있고 비늘이 지금 거의 다 벗겨진 상태고. 당했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밑에도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많이 찢어져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뭔가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 밑에 그 지느러미 속에서 이렇게 이빨 자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옆면으로 봤을 때 전체를 이렇게 씹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자국, 자 이렇게 눕혀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늘이 지금 비늘이 싹 이렇게 났다가 지금 상처가 난 자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를 이렇게 씹을 수 있는 정도의 입 크기의 고기가 와서 일단은 공격을 했다가 물러난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다시 김인봉 씨가 입질을 받았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동료들의 힘을 빌리는 모습입니다. 함께 손맛을 즐기는 꾼들 또한 이것이 정말 돛돔의 입질은 아닐까 반신반의하는 듯한 표정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만 채비는 또 한 번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날 돛돔 탐사팀이 이렇게 두세 번 입질을 받긴 했지만 모두 미약한 편이었고 결국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고기 같습니다. 고기 확실합니다. 찬게 쫙 차고 가는 게 고기 힘이 느껴졌어요. 돛돔 확률이 큰데. 이걸로 감지 못합니다 지금. 순간대기 파워 어느 정도 됐습니까? 사근에 알간거니까 들어가면 끝나. 이게 장구통 닐링이 안 됩니다. 닐이 안 돌아갑니다. 전혀. 안타깝게도 첫 출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낚시인들의 가슴 속에 돛돔에 대한 희망을 심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상 가득 낚여 올라온 대형 금붕장어와 가오리, 상어 등 초대형 대상어들을 볼 때 그곳에는 분명 초대형급 돛돔이 서식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돛돔 낚시 출조에서 그들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포인트의 선택이었습니다. 돛돔 낚시의 가장 중요한 제1의 선택은 돛돔이 있을 법한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과거 돛돔이 낚였다는 지역을 종합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곳이 부산과 거제도 그리고 가거도였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에 위치한 월간 낚시 춘추. 취재진은 이곳에서 한국 돛돔 낚시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돛돔이 그 낚시에 잡힌 어떤 그 이 기록은 한 뭐 20년 전 정도 되겠습니다. 80년대. 예, 그러니까 돛돔이 한 지역에서 여러 마리 장기간 동안 어떤 놓은 것은 가거도입니다. 가거도. 예. 그러니까 그 가거도에서 돛돔이 낚시에 잡힌 것이 제일 소식이 먼저 낚시 지면을 통해서 나간 것이 82년도 6월입니다. 여름철이었고. 예, 그때 갯바위 참돔을 노리고 갯바위 낚시를 하던 낚시인들이 이 갯바위에서 낙지 미끼로 참돔 낚시를 하다가 입질을 받고서 줄을 터뜨리고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하여간 그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개어의 입질에 여러 번 어떤 그런 그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그것이 어떤 그 돛돔이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밝혀진 것인데 그것이 이 82년 7월인데 공식적으로 갯바위에서 대형 어떤 그 돛돔을 잡은 분은 갯바위 어떤 그 낚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김준남 씨라고 생각됩니다. 김준남. 그는 우리나라 갯바위에서 최초로 돛돔을 낚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982년 가거도 소구글도의 누에머리 포인트에서 148cm급의 돛돔을 낚은 것이 지금까지 갯바위에서 낚은 돛돔의 최대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재진은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에 위치한 김준난 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때가 82년도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82년도인데 가고도라고 하면은 다 우리 낚시인들이 잘 알 거예요. 갯바위 낚시 아주 3대 명소죠? 명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는 이제 3구라는 곳이 있어요. 3구에서 약 한 15분 정도 가면은 마지막 서북 쪽에 있는 그 소국굴토라는 게 있습니다. 소국굴 때 일명 그 자리를 그 누에머리라 그럽니다. 예, 누에처럼 생겼다고 해서 누에머리라는 그곳에서 낚시를 하게 됐었죠. 대역산도에서 제가 미끼를 준비해 갈 때 우리가 보는 그 물어주징어 있죠? 오징어.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그 싱싱한 오징어. 그걸 아주 대형급. 예, 대형급만 골라가지고 두 상자를 싣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큰 거를 한꺼번에 2마리를 끼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굵기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마리를 끼기가 힘드니까 이 합사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늘을 끼워서 엮고 그런데 그 무게만 해도 한 2kg, 3kg 될 거예요. 그 미끼 무게만 해도. 그런 것을 와투를 한다. 이거를 드라꾸릴에다가 60호 감아서 캐스팅을 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 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던졌을까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던져서 낚시를 했는데 한 60m? 한 60m 정도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고기 올 때는 사실 저렇게 크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전부 고기를 못 보고 다 털어뜨렸으니까. 그런데 고기를 끌어올리면서 내가 상당히 좀 약이 올라서 막 욕을 했어요. 하수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계속 터뜨렸으니까. 계속 터뜨렸는데 지금 감아들이고 있는 고기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 무슨 새끼 고기가 하나 물었다고 해서 내가 속이 상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수연하는 욕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끌어올린 게 바로 이 고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에 놓친 고기가 과연 얼마나 컸겠는가. 82년 당시 돛돔 낚시에 사용했던 장비들을 고이 간직해온 김준남 씨. 그에게서 돛돔 낚시의 손맛에 대한 진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늘을 썼으니까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 낚시인들이 보면 고기만큼 한데 감히 상상도 못하지. 낚시에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런 낚시 장비들로 돛돔을 낚아 올렸다는 김준남 씨. 그에게는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당시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낚은 돛돔을 어탁으로 기념해 놓았다는 김준남 씨. 아래에 다금발이라고 쓰여진 것으로 보아 당시 돛돔의 이름이 다금발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때의 대형 돛돔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흥분과 감동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작진은 분당의 한 낚시점에서도 돛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낚시점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돛돔의 어탁이었는데요. 185cm급의 이 돛돔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잡힌 돛돔 중 최대어라고 합니다. 이 어탁은 올여름에 작고하신 유주방 선생님께서 그 묵리 어부에 의해서 사자꼬리섬 앞에서 생포된 돛돔을 어탁을 하시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돛돔의 크기는 대략 한 185cm 정도의 무게가 약 80kg 정도 나가는 대형 돛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 연안에서 이렇게 큰 돛돔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물론 이제 어부에 의해서 포획된 것이지만 그 기록을 남기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탁을 하게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렇게 다량으로 낚여 올라온 돛돔이 점점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대형급 돛돔만을 집중 공략해온 사람들의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항상 자신의 욕심보다는 다양한 어족 자원의 보존과 미래의 낚시 자원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설 속의 대상어, 돛돔을 낚기 위해 두 번째 출조를 떠났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동행 취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돛돔 낚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돛돔 낚시에 실패를 딛고 다시 두 번째 초적에 나서는 낚시꾼들. 이번 출조에는 덕성호 선장이자 이곳에서 단연간 돛돔을 잡은 이경익 씨가 동행 출조를 했습니다. 여기 지프들은 없고 이 위에 참 이렇게 되니까 역시 베테랑답게 금세 포인트를 찾은 이경익 씨. 단시간 내에 완벽한 계곡형 지형을 찾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거기가 포인트. 이번 출조에는 문어 생미끼로 낚시를 시도하는 돛돔꾼들. 소방어를 미끼로 했을 때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기대가 대단해 보입니다. 역시 난낚시이기 때문에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꾼들. 육식성 어종인 돛돔의 식성을 채우려는 그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껴? 네. 여기다? 거기다 껴도 됩니다. 상관없어. 쫙 껴. 꽁처럼 끼우고 있어.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하는 돛돔 낚시꾼들. 꾼들은 일단 포인트 선택에 있어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수심층을 얼마나 정확히 공략하는가에 따라 돛돔을 낚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포인트는 조류가 세게 흐르기 때문에 배가 쉽게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소를 찾는 거예요. 장소를 닷을 못 받기 때문에 수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닷을 못 내리기 때문에 배를 이제 계속 이제 그 장소를 이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지금 배를 이제 그 목적지에다가 이제 갖다 맞추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보다 특히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마라도 인근의 앞바다. 꾼들의 두 번째 돛돔 탐사 역시 샘 물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돛돔 낚시는 물살이 잔잔한 조금대에 가장 호황을 맞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틀어지게 너무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잘라가지고 좀 넣었으면 쓰겠는데. 하나씩 하나는 문어 끼고 하나는 야들을 끼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먹는 쪽으로다가 해보자고. 다시 소방어를 미끼로 돛돔을 공략해보려는 낚시꾼들. 문어를 생미끼로 사용한 채비에서 아무런 입질이 없자 서둘러 소방어 미끼로 바꿔 공략하기로 합니다. 소방어를 미끼로 바꾼 지 얼마나 지났을까? 김상대 씨에게 바로 입질이 왔는데요. 제작진 역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낚시인들 모두가 힘을 합한 결과 대상어는 오랜 힘겨루기 끝에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겁을 내기는커녕 낚시인들은 모두 대상어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입질이 온 곳을 향해 달려들었는데요. 모두 마치 자신의 조가인 것처럼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이브이다 하이브. 뭐야?
나온다. 얼굴 봐. 와야. 상어다. 상어. 하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어였습니다. 공략했던 돛돔이 아니라 실망을 할 법도 한데 꾼들은 너나 없이 모두 해맑은 모습으로 상어를 반겼습니다. 야, 김선. 야. 자, 상어 같이 이제. 야, 놓친다. 손 조심. 손 조심하고 물어. 진짜로. 아, 못 들겠어. 내려. 나요. 예, 아주 그 손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 근데- 돛도 못 예. 잡았지만 예. 그 상어로다가 예. 그 아주 진한 손맛을 오늘 봤습니다. 네, 이번에 돛돔 낚시를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요. 너무 매력이 있고 이 생소한 낚시다 보니까 이번에 뭐 제대로 이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연구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낚시가 굉장히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조건상 오늘은 또 바람도 많이 불었고 그래서 배도 이제 잘 돌아서질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힘든 점이 있어요. 글쎄 오늘 그 파도가 너무 세고 막 그 날씨도 받쳐주지 않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사실 돛돔이 일단은 확신은 했습니다. 확신은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도전해가지고 다음에 꼭 돛돔을 잡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설 속의 돛돔을 찾아 떠난 출조에서 그들은 결국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출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나라 전 해역 깊은 수심에 돛돔이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돛돔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서식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돛돔은 전설 속의 고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돛돔의 전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여온 것인 만큼 돛돔을 만나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도전하는 낚시인들에게는 늘 희망의 불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돛돔을 현실 속으로 끌어내는 일 또한 우리 낚시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아쉽게도 돛돔의 현 자치를 살피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꾼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믿습니다.